사실 요즘에 건물 투자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를 전반적으로 조금 살리는 스탠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좀 규제가 있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많이 개발업자들이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희귀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저도 올해는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황건대지입니다. 2025년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제가 네. 저희가 연례 행사가 또 있죠. 뭐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전망? 뭐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 전망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오른다, 뭐 내린다, 유지.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 뭐냐? 모른다. 제가 부동산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건물만 몇 번 지어보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부동산 쪽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특히 이제 건물 쪽을 몸담고 그냥 보면서 제가 느낀 거,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가 조금 한창 고금리였는데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 이외에 전반적인 정책적인 거나 뭐 사실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인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 같은 규제는 사실 작년보다도 조금 더 쪼이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 레버리지는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악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주택에 대한 투자도 한창 막 3, 4년 전이면 3, 4년 전이 뭐야, 뭐 그전에는 주택 투자도 많이 했는데 세금이나 대출 그게 또 사실은 여전한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하반기에 되면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2025년도에는 사실은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인 것도 또 어떤 국면이 또 바뀌느냐, 저도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건물 투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요즘에 건물 투자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를 전반적으로 조금 살리는 스탠스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굳이 좀 눈여겨보자면, 저는 어쨌든 소규모 개발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소규모 영역인 상가주택, 이런 거는 기존에는 전세 세팅을 많이 했었죠. 빌라나 다가구나 원룸 전세 세팅 많이 해서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가는 전략을 많이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지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상가주택은 월세 세팅 수익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실거주 위주로 가는 게 이제 좀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임대가 이제 월세가 강세화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제 글로벌 기업도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택이 조금 이제 침체돼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상업용 건물, 꼬마 빌딩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시장도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금리는 좀 낮춘다고는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진 않아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죠. 공급도 많아졌고요. 너도 나도 꼬마 빌딩 짓다 보니까 공급은 많아지는데 임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좋은 입지에 수요자가 이 건물 사고 싶다, 저 건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깊게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모텔이나 숙박시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물을 개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축으로 해서 호스텔이나 모텔을 신규로 공급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낡은 모텔을 사서 대수선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에어비앤비도 올해 10월까지 이제 불법이 싹 걷어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합법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또 국면이 오다 보니까 그게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거에 이제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게 좀 맞물리면서 더 수요가 물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현금 흐름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숙박시설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지방이나 경기도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건물 투자는 땅 투자잖아요. 그렇죠. 땅이라 하면 또 서울이잖아. 땅값은 최근 몇 년간 좀 보합이 된 건 있어요. 일부 떨어진 지역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외곽에 조금 저렴한 토지를 사서 상가주택이나 이제 원룸 건물 위주로 해서 월세가 강세니까 수익형으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죠.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투룸, 쓰리룸 같은 이제 공동주택, 이런 거를 옛날에는 집 장사하는 분들이 지어서 많이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분양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서울에 모텔을 지으려면 상업지로 가야 되고, 또 땅값도 비싸고, 또 워낙 물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되니 그걸 월세로 놓자니 그거는 원룸에 비해서는 또 경쟁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에어비앤비가 이제 불법이 없어지는 국면과 좀 맞물려서 빌라를 지어서 건축주가 직접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2025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수에 잡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상가주택이나 원룸은 다가구기 때문에 하나를 지어도 1주택으로 잡히는데, 다세대나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주택수에 다 잡히게 되죠. 그럼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데, 내가 그 건물을 디벨롭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임대 사업자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건임을 하게 되면 세금 이슈도 빠지고 주택수에서도 빠지니까. 다만 이제 그러면은 임대를 놔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을 하면 수익률도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서울 땅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도 지금 강남 근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엑시트 할 것도 있고 지금 공사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임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각도 그렇고. 강남 근생이나 상업용 건물은 중장기 전략으로 가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해서 단타 치는 것보다는 수익률 위주로 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하고, 토지라는 거는 그래도 뭐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가 원래 호흡이 긴 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거는 현금으로 뽑아내면서 좀 중장기로 가는 거는 괜찮은 전략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주택의 장점과 근생의 장점을 조금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좀.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서 그래도 관광을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다 호텔로 가는 건 아니고 또 가족끼리 오는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에어비앤비가 이제 외도민이라 그래서 외국인 뭐 도시민박업을 하는데 내국인도 이제 좀 풀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이제 영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30년이 넘은 건물에서는 또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축 건물이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좀 규제가 있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많이 개발업자들이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희귀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타이밍에 한번 해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올해는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시장이 바뀌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